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이자 최고 경영자에 이어 바이오엔테크 최고 의학 책임자도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 나라들이 백신이 부족한 상황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네요. 백신 2억 회분 미국민에게 접종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죠. 취임 100일까지 2억 회분 접종하겠다. 그 약속을 지킨 셈이 됐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백신 2억 회분을 미국 국민에게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한 지 92일째 되는 날인 21일에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취임 100일 안에 1억 회분 접종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이후 2억 회분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취임했을 때의 속도였다면 빨라도 9월 초에나 2억 회분 접종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 내 백신 접종 수치는 현재까지 1억 9,840만 회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 기간에 휴무 비용을 상쇄할 세금 공제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의 대부분이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서 지금은 16살 이상 모든 사람이 접종을 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그나마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백신을 지원받고 나중에 갚는 개념인 백신 스와프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축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회분을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지원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미국 내 코로나19 통제가 사실상 우선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자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현재 이 백신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도입하는 걸 고민 중인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부스터샷을 도입하게 되면 미국 안에서도 백신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백신 접종자의 효능을 보강하기 위한 부스터샷의 도입 가능성이 사실상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웨즐렘 퇴레지 최고 의학 책임자는 2회 접종하는 자사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세 번째 접종을 필요로 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책임자는 계절성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도 해마다 접종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 면역도 점차 약해지는 조짐이 나타난다며 과거 확진자들에게서 면역이 약해지는 것을 목격했다. 백신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현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엘버트 볼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2회 접종 후 12개월 내에 세 번째 주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볼라 CEO도 해마다 추가로 백신을 접종해야 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부스터샷의 필요성은 미국 당국도 검토 중이며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여름이 끝날 무렵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스터샷 접종 계획이 공식화하면 미국 정부가 추가 백신 구매에 나서게 되고 이로 인해 백신의 글로벌 수급 불안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이 만든 백신 유럽에서 다시 공급된다고요? 네, 존슨앤존슨은 얀센 백신의 공급을 유럽에서 재개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백신과 연관된 매우 드문 혈전증 부작용에 따른 위험보다
접종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이 회사는 백신 포장 라벨에 희귀혈전증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추가하고 증상과 치료법을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유럽연합 EU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계약한 2억 회분을 공급하고 미국 당국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 1억 회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800만 명이 얀센 백신을 맞았으나 여성 6명에서 희귀혈전이 생겨 접종을 유보하고 오는 23일 접종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21일부터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이 백신을 사용하는데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AFP 통신은 다른 EU 회원국도 얀센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얀센 백신 공급이 재개되면서 이 백신의 장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극저온에서 유통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와 달리 일반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고 한 번만 접종해도 됩니다. 가격도 접종당 $10 정도로 화이자, 모더나의 절반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네, 백신 수급만큼 중요한 게 이제 백신을 접종을 좀 망설이는 사람들을 백신 접종장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일 텐데요. 백신 접종에 있어서 인종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네, 미국 보건당국이 뉴욕시 성인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회분이라도 접종한 백인은 44%에 이르지만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30%, 20%대로 그 속도가 더딥니다. 대유행 초기 감염률이 높았던 히스패닉과 흑인 주민들의 백신 불신을 덜어내고 백신 접종장 방문을 위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대유행 초기 미국 내 진원지였던 뉴욕에서 성인의 4분의 1 가까이가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사 대상의 27%가 항체를 보유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항체 보유율이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히스패닉의 35%가 항체를 보유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흑인이 34%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계는 20%, 백인은 16%였습니다. 같은 뉴욕 시민이라도 히스패닉과 백인은 그 차이가 2배 이상의 비율로 차이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는 식료품점 종업원과 같은 필수 업종 노동자 중 백인 비율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히스패닉 주민들이 대가족을 잃어 괌을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알아볼 텐데 어제 이 플로이드를 살해한 백인 전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법무부가 플로이드의 죽음을 몰고 왔던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치안 관행 이거 조사를 한다면서요? 네, 배심원들이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이런 조사가 실시됩니다. 메릭 갈런드 미 국무미 법무장관은 플로이드의 죽음을 몰고 온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위헌이나 불법적인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 합법적인 시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조사에 대해 트럼프 전 행정부 때는 대부분 포기한 것이라면서 경찰 개혁을 재차 추진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전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비는 안전을 위해 교도소의 격리 수용 구역에 수감됐습니다. 쇼비는 배심원단이 2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보석이 취소돼 곧장 수감됐습니다. 쇼비는 이곳에서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법체계에서 배심원단 판결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유죄와 무죄 판단만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후 형량과 최종 선고는 배심원단의 판결을 토대로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대략 8주 뒤인 6월 둘째 주쯤 쇼빈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